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조사하자는 의견들이 나왔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난달 중순부터 자진 신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최근 공개가 됐는데 11명의 의원이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야 의원 11명 코인 자산 신고를 했습니다. 권영세, 이양수, 김정재, 유경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5명, 그리고 김홍걸, 전용기,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 그리고 조정은 시대전환 의원, 김남국, 황보승이 무소속 의원 2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11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김남국 의원은 워낙 저희가 많이 다뤘고 권영세, 김홍걸 뭐 이런 사람들이 새롭게 등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사람들의 코인 거래 횟수를 봤더니 엄청났습니다. 수백 차례. 권영세 의원의 경우에는 400차례 정도 네.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홍걸 의원은 뭐 100차례가 훨씬 넘는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몇 차례냐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다만 이제 김남국 의원과 이 코인 거래를 한 저런 의원들 사이에 저는 간격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인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할 수 있죠.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다른 의혹, 물론 그건 아직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국회 회의 중에 휴대전화 들고 뭔가를 하는 장면 이거 다 찍혀 있죠. 그다음에 그 시간에 코인 거래를 했던 것이 다 드러났죠. 본인이 사과까지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국회 회의 중에 뭐 코인 거래를 했다든가 뭐 이런 게 현재 드러난 건 없습니다. 네. 그냥 400여 차례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걸 보면 저 자체로서 무슨 문제가 있다. 그거는 이제 혹시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얘기하듯이 이해 충돌의 소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본인이 속한 상임위원회하고 이제 코인 거래. 근데 또 정무위원회 소속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여하튼 조사는 해봐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문제와 저 사람들의 코인 거래 문제는 다른 얘기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정말 따지고 싶으면 하나하나 다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코인이 뭐 적법 불법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국회의원이 그 직무에 전념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적 이득 행위와 관련해서 저렇게 많은 아주 지나칠 정도의 코인 거래를 했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저건 윤리적 차원에서 매우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국회의원이 상임위에서만 국한된 의정활동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 전체 입법에도 관여하고 예산안 처리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주식의 경우는 일단 백지 신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범위 이상은 코인도 마찬가지로 법이 미비해서 그걸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성격은 똑같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뭐 저런 것이 이제 일단 밝혀진 이상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이제 주식이나 코인에 관여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겠다라는 건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남국 의원의 이제 국회 윤리 자문위가 국회 이제 제명 권고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제명 권고는 사실상 국회의원 제명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행위를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적 행위죠. 그러니까 행정권 수장, 대통령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정치적 행위가 아니고 국회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행위인데 1979년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 시절에 YS, 그것도 뉴욕 타임즈에 이제 그때 YS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 때문에 이제 제명까지 간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자문위원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한 그 논의 결정을 갖다가 국회의장이 지금 애유 중이에요. 쉽게 말하면 의원 애교를 위해서 의원들과 같이 함께 애유 중입니다. 해외 순방 중인데 또 아울러서 제가 이 방송 출연 전에 아침에 윤재욱 우리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제가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양당 원내대표에게 이 내용이 넘어와 있냐 그랬더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윤리 자문위 차원에서 이 권고 내용이 이미 정치적으로 이제 좀 언론 플레이가 되어졌다는 거. 그렇지만은
뭐 이 내용들이 좀 전에 우리 최병목 편집장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해 충돌 그런 요지나 또 이상민 의원께서 하신 국회의원이 이해 충돌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에서 네. 재산적 이득을 뭐 취하는 부분에 집중해서는 윤리적으로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일정 부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들의 해명은 저희가 좀 차차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부 해명들을 보면 뭐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 뭐 다른 뭐 세금을 좀 아끼기 위해서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좀 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다들 돈을 잃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된 데는 김남구 의원의 어떤 그 논란이 커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정치권의 관심도 모아지게 됐는데 김남구 의원에게 제명을 권고한 그 윤리자문위의 결정에 대해서 김남구 의원이 유감을 표명했다고 하는데 그걸 두고 또 여야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방탄 정당이다 이렇게 또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전 결과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진짜 제명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김남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전당대회 때 돈 봉투 받은 사람도 제명이 아닌데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신고한 다른 의원들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11명 있다면서요. 네. 그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제명은 쉽지 않다라는 게 사실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민주당에게도 부담을 안 주고 잘 이 문제를 넘어가려면 방법이 하나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박성민 비서관님 자진 사퇴 얘기가 나옵니다. 네, 사실 이제 본인이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될 때다라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이 상태로 사실은 본회의 표결까지 진행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당과 본인 모두 사실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결단을 한다면 자진 사퇴라는 결론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김남국 의원이 이번에 윤리자문위의 입장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고 있는 만큼 사실 자진 사퇴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현실적인 한계겠죠.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국회 입법 권력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민주당 의원총회 의총에서 민주당 당론으로 김남국 의원 이 고인 이 제명 절차를 민주당이 당론으로 의총에서 채택하면은 이거는 국회 본회의에서 제적 3분의 2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이 되어야만이 제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물리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이 의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지 없으면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는 어쨌든 뭐 그 동료고 후배 의원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감정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윤리가 그동안 별 그 의미가 없었다. 가동이 잘 안 된다. 또는 뭐 공리공단만 하다가 끝난다. 그렇게 해왔던 것을 이제 기속력을 정치적 기속력을 작동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로 자문위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자문위의 의견에 존중하고 따라주는 것이 국회 전체의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도 만약의 경우 이제 뭐 그 김남국 의원이 어떤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에는 의견이 뭐 갈리기입니다 합니다만 복잡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윤리의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